later. 안녕하세요. 최근 오랜만에 롤에 너무 빠져서 영상이 꽤 늦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피규어 영상들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피규어 수집하다 보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피규어는 발매 후 가격이 반토막 나고, 또 어떤 건 오히려 적게는 수십 %, 많게는 몇 배까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제 피규어 컬렉션을 예로 들면서 이 가격 차이가 왜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터의 아이돌 마스터 프레데리카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게임도 모르던 시절에 조형만 보고 바로 샀던 피규어입니다.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계정도 뚫어서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조형만 보고 구매한 케이스였죠. 그래도 역시 알터답게 퀄리티는 정말 훌륭합니다. 의상 디테일이나 도색 마감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전체적으로 잘 뽑혔다는 느낌 그대로의 제품입니다. 문제는 발매 이후 가격이 무려 반토막 가까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저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규어 퀄리티와 가격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는 뭘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갈리니까 프레데리카도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건지 혹은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던 건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프레데리카라는 캐릭터의 팬덤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를 확인해보려고 참고한 게 아미아미의 관심 지표였습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잡은 건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걸로 유명한 알터의 아스카 피규어입니다. 아마 당시 예약받던 시점 기준으로 아스카 피규어 관심수가 이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외로 프레데리카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그대로 구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관심 자체가 부족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부족보다는 관심층 대비 생산량이 많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피규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피규어는 아스트럼 디자인에서 제작한 데브리스라는 오리지널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작 IP 없이 일러스트만을 바탕으로 제작된 상품인데요. 제가 피규어를 어느 정도 사모으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들은 가격 방어가 굉장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IP 캐릭터 피규어는 원작사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해서 제품 가격이 비싸지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발매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는 그런 고정 수요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요층 확보가 아주 어려운 구조고 발매 이후 가격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도 강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기 IP 캐릭터 피규어조차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흔들리는 사례가 많은데 하물며 이름도 생소한 오리지널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결과 이 데브리스 역시 발매 이후 가격이 70% 하락한 상태입니다. 퀄리티가 나쁘다기보다는 애초에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들은 시장 구조상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일러스트 기반 피규어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시장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수요 문제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피규어는 벽라막노의 호놀룰루입니다. 먼저 소개할 제품은 알터에서 제작한 호놀룰루 경장 버전입니다. 알터답게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수도 높은 편인데 앞서 언급했던 프레데리카 사례처럼 공급량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발매 이후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벽라막노 피규어가 꾸준히 발매되는 걸 보면 IP 자체는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발매 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호놀룰루가 특히 심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조형도 잘 뽑혀서 관심수가 높게 나온 것 같지만 정작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걸 보면 수요 예측에서 회사가 크게 실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리보스나 웨이브에서 출시한 호놀룰루 피규어들은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 때문에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규어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지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전 조사와 가격 흐름을 미리 체크해두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제품은 앞서 소개드린 경우들과 다르게 경험을 바탕으로 싸게 구입한 사례입니다. 프링에서 발매한 벽라막노의 차파에프라는 캐릭터이며 4분의 1 스케일 크기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이번에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발매 직후 정가로 샀다면 배송비와 관세까지 포함하면 5만엔 가까이 들었을 텐데 그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도 관심수로만 따지고 보면 꽤 높은 수준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은 62% 빠진 상황입니다. 가격이 크게 빠진 이유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프링 특유의 퀄리티 문제가 실제 소비까지 덜 이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직접 오픈해보니 예상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품질이었습니다. 제가 프링 제품을 여러 번 사봤지만 이번만큼 만족감이 높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얼굴 조형이 잘 나왔고 전체적인 의상 품질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품들을 장식해 배치하면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프링답지 않게 디테일도 꽤 잘 살아있고 가격까지 고려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발매 후 가격이 크게 하락한 피규어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등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준비한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피규어들은 사실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2016년에 웨이브에서 발매된 아스카 수영복 피규어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피규어임에도 조형과 퀄리티가 아주 좋은 편이라 지금은 물건 자체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내야 말할 것도 없고 피규어 수급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이베이조차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 이제는 사실상 그림의 떡같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운 좋게 한국 중고 매물을 한번 딱 잡을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정가 기준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에 가깝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는 2011년에 코토부키아에서 발매된 발레리나 아스카입니다. 정말 오래된 피규어라 퀄리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즈와 전체적인 조형이 워낙 예쁜 편이라 발매 당시부터 수요가 많았을 것 같은 물건입니다. 앞에 수영복 아스카와 달리 이쪽은 아직도 간간히 매물이 보이긴 합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제대로 붙어버린 상태라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다시 발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세 번째는 워낙 유명해서 아스카 피규어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알터의 아스카 피규어입니다. 알터가 재판까지 하면서 두 차례 물량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꺾이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조형 밸런스나 색감, 포즈가 완벽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알터에서도 손꼽힐 명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간간히 보이던 알터 아스카 매물들조차 거의 씨가 말라버렸고 미개봉 기준 가격은 예전보다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지르기 겁나는 가격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피규어는 20년도에 발매된 고스로리 아스카 피규어입니다. 발매 당시 가격은 대략 10만원 초반대로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였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약 40% 정도 붙으면서 배송비 별도로 1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실물을 보면 20만원대 피규어라고 해도 믿을 정도라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세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기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아스카 특유의 츤데레 기운은 쏙 빠지고 오롯이 귀여운 면만 남겨둔 표정이 인상적인 피규어입니다. 게다가 의상도 개성이 넘치는 고스룩이라 상당히 신선한 디자인인데요. 매번 플러그 슈트나 일상복 위주의 피규어들만 나오다가 이런 팬서비스성 컨셉 피규어는 개인적으로 완전 대환영입니다. 전체 조형은 잘 빠졌지만 의상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다거나 디테일이 압도적인 편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얼굴이랑 포즈, 몸선 조형이 워낙 잘 나와서 이 부분이 사실상 단점을 거의 다 덮어주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제가 가진 아스카 피규어들 중에서 외모 디자인만 놓고 보면 최상위권에 넣어줄 만큼 마음에 드는 피규어이고 귀여운 아스카 피규어를 찾으신다면 약간의 프리미엄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침대에 거치를 해주면 원작 일러스트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격 문제를 다루는 주제라 신경 쓰여서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리고 구독자 500명이 되면
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의 아스카 프리미엄 피규어들 가운데 일부 미개봉 제품들을 포함해서 쭉 언박싱하는 영상도 한번 크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